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철학과 석사 과정 중에 전국 최초로 영남대학교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메타버스 창업 기업인 유메타랩 대표로 있는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UMC라는 영남대학교 메타버스가 출시됐을 때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신에서도 소개가 될 만큼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처음 주목받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좋은 결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게 뿌듯했죠. 뿌듯했고 학생들한테 좀 고마웠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첫 시작이 궁금합니다. 아, 그쵸. 저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처음 이게 YUMC라는 걸 만들었던 게 2020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막 터질 때. 네네네. 그때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코로나가 엄청 심했었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다들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학교가 뭐가 필요 있지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학교를 가는 이유는 단순하게 학문이나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소통도 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어떤 경험치들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혹시 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우리 신입생들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 소통을 갈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메타버스 캠퍼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 2021년은 비대면으로 강의가 많이 진행돼서 학교를 올 기회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희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의 아니게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와 줬어요. 뭐 저 혼자만의 어떤 노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만든 거니까 저 혼자만의 어떤 뭐 영광이나 그런 건 아니죠. 대표님께서는 영남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신데 철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코딩이나 개발, IT 쪽으로도 공부를 했긴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IT나 코딩 공부를 하려고 했던 생각은 순전히 호기심이었어요. 순전히 제가 컴퓨터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단순하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 확장이 되니까 사람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들을 조금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고 들춰내는 그런 작업에 조금 더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원래는 IT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철학 쪽으로 완전히 향방을 바꿨죠. 그래서 철학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흥미가 우선 되어야지 그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수많은 단어 중에 철학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께 철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제가 이제 어디 뭐 강연 나가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걸 하고 해도 항상 저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메타버스 하는 철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타버스 하는 철학도. 저는 철학은 결국에는 물음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뭐 쉽게 지나치고 넘어가는 것들에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결코 유쾌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사실 철학은. 깊으니까. 네. 왜냐하면 남들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니까. 맞죠. 네. 근데 사실 철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그냥 맞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은 남들과는 다른 사고, 남들과는 다른 어떤 창의력, 기획력 이런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원동력이 저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도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근데 창의력뿐만 아니라 실행력까지 동반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대부분 기술 그리고 IT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관련 강의를 하실 때면 철학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인문학과 메타버스라는 분야는 어울리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철학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맞아요.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강연을 다니고 하면은 제 이력을 보고 놀래세요. 톱도 아니게 이제 철학이라 그러니까 놀리시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잘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찾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어떤 고통, 시련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소통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메타버스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저는 비단 이게 메타버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이라는 걸 접근할 때 사람을 빼고 기술을 접근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는 인문학적인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렇죠. 기술의 시대에서 인문학도가 나아가야 할 길, 미래의 인문학도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후배, 문과대학 출신인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분명히 지금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메타버스를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같은 Z세대들 말고도 밑에 있는 알파 세대들은 더 잘 활용하거든요, 메타버스를. 그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사회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저도 메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도 많은 역할들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문학도들이 이런 기술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더 확산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기, 변혁의 시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 기술만 하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예를 들어 분쟁이 일어났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소스들이 없어요. 근데 인문학도들은 그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현실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여기서 옮겨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은 여러분들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고자 하는 진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흥미를 지금 이런 기술들하고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뭐 철학하니까 기술을 아예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철학을 하니까 이런 기술하고 만났을 때 조금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걸 연구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뒤에는 이 기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모시고 가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문학도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런 학문이죠. 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뜰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해외에서는 요 몇 년 전부터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게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저는 좀 인공지능을 조금 연구하고 투자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도 철학도로서 이 인공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윤리,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막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을 위한 위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구적으로 조금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좀 이런 서비스들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고요, 개발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힌트 조금 드릴게요.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유퀴즈를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네. 현실 세계의 기계, 사물 등을 가상 세계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용어는 무엇일까요? 혹시 선물이 있나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선물이 있다 하시니까 제가 선물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한 소감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저희 영남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좀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많이 바쁘고 또 뭐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게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구성원분들에게 제가 이때까지 해오고 느꼈던 것들을 조금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인사이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님께도 그리고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와 좋은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문과대학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과대학 화이팅!